됐고 다 필요 없어. 벌써? 네 진짜 안 돼. 제가 밥을 먹고 와가지고 배가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리나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추리한 모습으로 왔어요. 리나 씨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방가 어르신들. 요즘 안 쓰나요? 요즘 반가방가 누가 써요? 원장님 되게 기뻐하시네. 하이텔 나우누리 알아요? 나온 늘이요? 오늘은 가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저번에 이제 뭐 여유증이나 뭐 재수술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일단 여러분들 질문 답하기 전에 제 가슴 브이로그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궁금해. 사실 나 그 영상 자세히 못 봤어요. 이거 얘기하면서 최대 이만큼이다. 그래서 더 들어가면 안 좋다. 안 해준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당시 뭐 때문에 수술했었죠? 그때 당시에 보형물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고 그때는 코젤로 했었어요. 코젤 이제 320cc 그리고 300cc 가슴 짝짝이어서 이제 크기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모유수유를 하면서 가슴에 있는 지방이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술 후 되게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던 게 수술 후에 혈이 뚫려서 만약에 C가 나온다면 D가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여기가 좀 가슴이 커진 케이스였는데 여기 모유수유하면서 쫙 빠진 거예요. 모유수유할 때 많이 불어났었어요? 네. 근데 이제 빠지면서 또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이게 너무 쭈꾸미냐 보기가 싫다 해서 수술을 강행을 했죠. 근데 아무튼 수술하고 나서는 처음엔 땡땡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풀어졌는데 이제 저도 연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이 몰랐다 이 정도고 친구들은 굉장히 놀라워했고 어떤 친구보다는 부드러웠고 친구들이 수술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부드러웠다고요? 네.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냥 운동해서 탄력 있는 가슴이라고 했어요. 네. 언제부터 부드러워졌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 2주일 정도 붓기 빼는데 굉장히 많이 걸어 다녔고 술, 담배 진짜 8달 끊었었고요. 한 달 반 이상 지나니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원장님이 보는 꿀팁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리나 씨가 부드러워진 게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그때는 하나도 없으니까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 모유수유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안에서 보형물이 여유가 생겨가지고 부드러워진 건데 뭐 꿀팁이라기보다 그냥 좀 붓기가 있으면 좀 더 땡땡하고 좀 단단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붓기를 빨리 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일반적인 거 그때 뭐 15,000보, 8,000보 걸은 거 아주 잘한 거고요. 그러니까 가볍게 몸을 계속 움직여주면 붓기가 빨리 배출되니까 도움이 많이 되고 집에서 뭐 따뜻한 팩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게 또 혈류순환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또 붓기가 빨리 빠지고 그러니까 위로는 나이 제한이 없고요. 아래로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가슴이 아직도 다 성장하지도 않은 사춘기 소녀한테 우리가 가슴 수술을 할 수도 없는 것처럼 가슴이 이제 2차 성징이 완료됐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가슴 수술을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시기가 다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대학교 갈 나이쯤 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가슴 성장의 종료가 됐고 뭐 그때쯤부터는 가슴 수술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좀 뭐 유방 초음파 같은 거 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성이 좀 확보된 다음에 수술하면 사실은 괜찮아요. 가슴 처지는 거랑 관련해서 얘기하면 가슴 크기가 내가 지금 얼마나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크면 처지고 나는 우리가 가슴이 크신 분들은 그 중력 영향도 많이 받으니까 그걸 좀 최소화해주면 가슴 처지는데 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고 반대로 뭐 남자처럼 좀 빈약하시다 그러면 사실 뭐 브라 해도 그 효과가 뭐 리나 씨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니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눈을 네 저는 같이 했어요. 그때 눈, 코, 가슴 같이 했죠. 세 가지 중에 만족도가 뭐가 제일 좋았어요? 가슴. 진짜로요? 네. 눈, 코는 조금 원장님 얘기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조금 어느 정도 콧대 있고 저 원장님도 처음에 수술한 줄 알았대요. 코를 보고. 근데 수술을 안 했는데 코 예쁜데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너무 화려해진 거죠 얼굴이. 근데 가슴은 최고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형구축이 원인이 있는 구형구축이 있어요. 1, 2년 안에 생기는 거는 뭐 수술하고 나서 피가 많이 찼다거나 네. 아니면 뭐 염증이 생겼다거나 사실 이런 구형구축은 재수술하면은 구축률을 굉장히 낮추면서 수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원인 없이 오는 6년, 7년 정도 지나서 생기는 구형구축은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간 이물질이잖아요. 보형물이 거기에 대한 이물 반응으로 생기는 구형구축이다. 쉽게 얘기하면 약간 염증. 체질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유 없이 온 구형구축이다 하면 재수술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는데 그냥 1, 2년 안에 빨리 온 구형구축과는 다른 수술 방법을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좀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나도 저거 진짜 궁금했어요. 네, 왜냐면 저는 배에 문신이 있는데 만삭 상태 갔다 왔잖아요. 문신 다 터졌어요. 네, 가슴 수술하고 타투하세요. 그래요? 네, 원장님한테 수술하고 저한테 타투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요즘에는 저 여유증 생기는 게 약간 알코올 영향 아니면 환경 호르몬 영향 이런 거 그리고 나이 먹어가면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 그죠. 조금씩 생기는데 저는 뭐 제 얘기는 하기 어렵긴 하지만 있으세요? 아니요 하기 어렵다니까요. 비밀인데 근데,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수술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여유증은 재발이 되나요? 뭐 살이 찌면 재발을 하는 건가요? 뭐 아니면- 재발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증이 결국에는 이쪽에 있는 조직의 호르몬 영향에 의해서 유선 조직이 커지고 지방이 쌓이는 건데 우리가 수술을 한다고 해도 여기 있는 지방을 0으로 만들진 않고 네. 유선 조직을 0으로 만들진 않아요. 그러면 위험하니까. 정말로 막 이렇게 팬케이크 변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팬케이크 여기 납작하게 딸랑?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수술을 할 때 여유증도 어느 정도 일정 지방과 일정 유선 조직을 좀 남겨놓거든요. 자연스럽게 모양이 잡히려고. 그게 발달하는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근데 남아 있으니 당연히 호르몬 영향이 또 다시 오면 또 그게 또 풀 수 있는 거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피막이 정말로 이제 예측한 피막은 그냥 보형물 모양이랑 똑같거든요. 네. 근데 보형물을 둘러싼 피막이 구형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단축되는 거. 그러면은 당연히 보형물이 피막의 힘에 비해서 약하니까 밀리고 그런 가슴 모양이 변하게 되겠죠. 그럴 수 있어요. 다섯 번까지 봤어요. 우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일본 환자분이신데 중국에서 받고 일본에서 받고 미국에서 받고 한국에서 받고 본인 몸을 테스트를 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래서 구형구축 와가지고 구형구축 재수술을 4번을 하신 거예요. 세계적인 성형외과 의사들을 막 다 찾아갔어요. 근데 구형구축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또 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딱 들어갔는데 정말로 저도 그런 건 처음 봤는데 피막의 두께가 한 1.5cm 되게 그래가지고 두꺼운 거죠. 그 정도 돼서 가슴이 커요. 피막 두께 때문에 보형물이 들어가서 큰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 제거하고 안에다가 인조진피 대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서-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세계적인 의사들한테 어. 찾아갔지만 해결하지 못한 걸 내가 해결했다. 맞아요. 우와. 그래서- 역시 황보지. 유륜 축소도 하기도 해요. 진짜 아프다고 들었어. 뭐 근데 추천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 감각을 많이 이제 뭐 손실하신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걱정들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뭐 그런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흔치 않은 건가요? 우리가 가슴 수술하고 나서 유두 감각이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한 7% 있어요. 오 정말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생생해서 잘 모르겠다. 성감이 좀 변한다거나 근데 그게 사이즈 크게 넣고 스트레칭 많이 넣으면 그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왜 저를 왜 자꾸 쳐다보세요? 아니 설득을. 아니에요 여러분. 네. 어쨌든, 잘 있어요. 네. 유륜 축소 할 수 있고요. 유륜 축소 자체는 그 신경이랑 상관없고 보형물을 너무 크게 넣거나 스트레칭을 많이 하면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좀 눌리거나 이제. 맞아요. 네. 처음부터 인조진피를 쓰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쓰는 경우는 없어요. 저 인조진피가 비용 자체가 보형물 비용보다 더 비싸요. 그래 보형물 단가보다 인조진피 단가가 높아서 굳이 이유도 없이 인조진피를 처음부터 하지는 않고요.
구형구축이 이유 없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한 6, 7년 차에 이유 없이 발생한 구형구축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럼 인조진피는 어디서 나와요? 인조진피가 그게 제품으로 나와요. 네, 제품으로 나와서요. 실제 사람의 진피를 채취를 해서 거기에서 불필요한 뭐 면역학적인 부분을 다 제거하고 만들어진 게 인조진피예요. 아니요, 무록 있으면 무록의 크기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져요. 무록의 양상이 있어요. 아, 얘가 그냥 착한 애다, 말썽 안 부릴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초음파만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아, 얘가 좀 이상한데 좀 더 커질 것 같거나 아니면 뭐 가족력에 뭐 유방암 질환 이렇게 있으면 수술하면서 동시에 제거하기도 하고. 어머나 너무 좋네요. 일석이조. 거의 비염 치료하면서 코스트라는 그런 격이네요. 제거 수술은 비용이 따로 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 수술에서 맘모톰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리나 씨? 약간 이게 조그만 바늘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한 1, 2mm 정도 째고 거기를 통해서 무록을 이렇게 쭉 흡수하는 그런 시술이 있는데 알아요. 그게 무록이 있으면은 맘모톰을 동시에 하는데 제거 수술 비용은요 크기에 따라서 달라요. 혹 크기와 혹 크기 개수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달라서요. 그거는 이제 초음파 소견 보고 하고요. 자세한 상담은 와서. 맞아요. 와서 유방외과 선생님과 하시면 정확하게 말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약 먹는 게 낫죠. 그쵸. 네, 저도 감기 네. 때문에 약 먹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제가 수술하면서 지혈을 다 하거든요. 안에서 피 하나도 안 나게. 그래서 수술 끝나면 뭐 멍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쳤던 제가 지혈했던 혈관이 다시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재채기. 맞아요. 재채기, 뭐 화장실에서 힘줄 때, 무거운 거 갑자기 들 때, 혈압 확 올라갈 때가 그 다쳤던 혈관이 다시 열리면서 재출혈을 유발하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재채기 할 때 울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러면 감기약 처방 받아서 재채기 안 하고 좀 이제 컨트롤 해주는 게 안전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슴 얘기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원장 황버지랑도 얘기를 했지만 다음번에는 뭐 김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피부과 원장님도 다 불러서 안리나와 뭐 10인의 만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해달라고 하시게요? 김버지한테 황버지 눈밑 지방 재배치 물어보게. 고민이에요.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봐요. 네, 안녕. 안녕.